스파틴스가 봤던 어떤 초기에 자기애적 전이로부터 대상 전이로 옮겨간다고 하는 건 치료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나르시스틱 트랜스퍼런스 단계에서는 대상과 자기를 구별해내지 못하는 거죠. 대상이 가진 정서와 자기가 가진 정서, 이걸 구별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 일어나는 이분들의 정신 역동을 우리가 깊이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치료자와 자기가 구별되는 존재가 아닌 상태에서 일어나는, 원시적으로 얘기를 하면 어머니와 아이 간에 아직은 명확하게 어머니가 자기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머니와 자기가 하나라고 느끼는 이 상태로부터 점차 어머니가 자기하고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어머니가 거의 비슷하다. 그래서 트윈이라고 느끼는 단계. 어머니가 다른 사람이긴 하지만 어머니 마음이나 내 마음은 똑같아 라는 단계를 거쳐서 나중에는 어머니는 나하고 다른 생각이나 느낌을 가지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쪽으로 옮겨가는 게 대상전으로 옮겨간다고 얘기해요. 오브젝트 트랜스퍼런스라고 하는 게, 이때 오브젝트는 독립된 인격을 가진 대상이라는 얘기예요. 나르시스틱 트랜스퍼런스가 일어날 때는 이 오브젝트가 나와 분리된 독립적인 인격을 가진 존재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대상 전이로 옮겨가면 내가 싫기도 하고 믿기도 한 저 대상은 내가 아니라는 걸 이제 불가피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단계로 성숙해가는 과정이죠. 근데 이 과정이 실무상으로는 자기애적 전이 상태가 굉장히 오래 지속되다가 서서히 오브젝트 트랜스퍼런스로 옮겨가는데, 경우에 따라서 이 중간에는 이 아실레이팅 피어리드라고 할까요? 어떨 때는 자기애적 전이 단계에 있다, 그 다음에는 대상 전이로 옮겨갔는데 어느 순간에 다시 퇴행하기도 하고, 이렇게 한참 이 두 가지 전이가 혼재하는 시기를 경험하게 돼요. 그러다가 안정화되면 이제 대상 전이가 어느 정도 지속될 수 있는 이 단계가 된다면 치료가 많이 진전된 경우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개념적으로 본다면 이런 세 단계로 우리가 나눌 수는 있는데, 실제로는 이거는 굉장히 컨티뉴엄이라고 할까요? 연속체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단계라고 할지라도 그 단계 내에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건 비유적으로 얘기한다면 마가렛 말러가 얘기한 초기에 오티스틱한 단계에서 심바이오시스 단계에, 그러니까 정상적인 오티스틱 단계, 자폐 단계에 머무르다가 그 뒤에는 엄마와 자기가 한 몸인 것처럼 느끼는 공생기간이 오랫동안 지속되다가 분리개별화가 일어난다 하는 개념이 여기에서 사용될 수도 있겠죠. 어쩌면 처음에는 거의 내가 누구인지 외부 대상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은 이런 환자들, 그냥 침묵하고 있고 아무 어텐션도 주지 않고 자기 혼자의 세계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 분이 어쩌면은 분석가가 자기의 일부인 것처럼 자기하고 그런 정서를 오랫동안 조금씩 발달시키다가 충분하게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자는 대로 다 해주는 이런 대상으로 분석가를 경험하는 이런 공생기가, 이게 어떠면 자기애적 전이가 충분히 발달됐을 때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어떠면 이 자기애적 전이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분석가들이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애적 전이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기간 동안에는 우리는 이 환자가 필요로 한 대상, 근데 환자가 필요로 하는 대상은 자기하고 분리되는 분석가가 아니라
자기의 환경이 돼주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따라와주는, 자기를 있는 그대로 수용해주는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똑똑한 모습으로 드러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환자하고 너무 구별되는 훌륭한 선생님 모습으로 우리가 드러나게 되면 이분들을 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볼 때 자기하고 선생님하고 뭐 큰 차이가 없고 선생님이나 나나 선생님이나 같다고 느끼는 이런 정서의 기간들이 오랫동안 필요하다. 이 기간을 충분히 지나서 그 기간 속에서 충분한 만족이 이분의 성장을 이고 스트렝스가 자라나면서 아이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엄마 품에 있는 게 답답해야 하는 것처럼 이제는 분리하고 싶어지고 분리해서 독립하고 싶어 개별화하고 싶어지는 시기가 온다는 얘기죠. 그 시기까지 인내롭게 우리가 가다가 그 시기가 되면 이 분리 개별화가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따라가주는 과정이 어떠면 자개적 전이로부터 대상 전이로 옮겨가는 과정을 우리가 하는 것이다 라고 조금 비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프리에드퍼럴 환자의 치료는 어떤 면에서 가장 어려운 과정이 우선 자개적 전이가 충분히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이 기간인데, 여기에서는 왜 어렵냐면 대상과 자기를 구별하지 못한다고 하는 얘기는 거꾸로 얘기를 하면 우리는 사람으로 취급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독립된 인격이 아니란 얘기예요. 자기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수족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코우식으로 얘기하면 셀프 아브젝트가 돼야 되는. 셀프 아브젝트니까 아브젝트지만 셀프의 종이란 얘기예요. 이 사람의 종 노릇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의 필요에 맞는 사람이 되어진다고 하는 게 어쩌면 분석가가 자기의 독립성을 상실하는 어떤 위협으로 느낄 수밖에 없게 되죠. 치료자가 치료자로서의 기능을 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환자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어준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 만만치 않은 도전이죠.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는 환자로부터 무시받고 환자가 마음대로 휘젓는데 거기에 나는 어떻게도 대항하지 못하고 그냥 따라가줘야 된다는 이 무력감, 헬프리스하고 어떤 때는 굉장한 환자가 가지고 있는 분노감이라는 말은 잘못되고 분노가 우리에게 어떤 굉장한 공격성이나 분노 이런 것도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죠. 환자가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환자는 이 자개적 상태에 있어서 자개적 방어를 하고 있어서 자기의 정서를 다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화난다고 내가 먼저 표현하기 시작한다면 누가 환자인지 알 수 없게 돼버리죠. 그러니까 환자는 자기 정서를 다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역전이를 견디지 못해서 환자에게 내 정서를 드러낸다고 한다면 결국은 치료자와 환자가 바뀌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환자를 만날 때 이 역전이를 감당해낸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인내롭게 어떤 한 인격이 초기 단계의 결핍 때문에 초기 단계의 데프로베이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초기 단계 누렸어야 될 어떤 안전한 환경, 그 결핍으로부터 받은 상처들, 그 데미지들의 후유증 때문에 평생 고생하고 있는데 이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누군가가 해줘야 됐을 그렇지만 그렇게 되지 못했었던 그 환경이 우리가 되어준다. 환경이 되어진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인격적인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독자적인 인격을 가진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이분들의 셀프 아브젝트가 된다는 것. 이분들에게 필요한 대상이 되어주기 때문에 이건 우리 마음대로 내가 되고 싶은
본래의 나라는 것을 주장해낼 수 없는 이 어려움 속에서 이분들에게 필요한 대상으로서 상당 기간,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도 5년 6년 같은 분을 숨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눈치 보면서 이분들의 마음 상하지 않으면서 자기의 정서나 생각을 표현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오랫동안 지금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아마 다들 이게 얼마나 좌절스럽고 힘든 과정인지는 잘 아실 거예요. 이 과정을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이건 필요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힘들지만 그분들이 정서적으로 성장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어려움을 참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기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